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의 비밀 병기, 강력한 랠리가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팔란티어의 흐름 심상치 않은데요.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서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포와 탐욕 지수 보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래쪽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 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3자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놓여져 있는 이 섹션 보세요. 바늘이 놓여져 있는 것이요. 지금 Fear 상태입니다. 공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What emotions driving the market now? 지금 그 주식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모션,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두려움과 공포감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며칠 전에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 30대, 일주일 전에 29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 줄어들 것이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원래 한 5번 예상했던 것이 3번까지 시장이 예상했다가 이젠 2번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사실 이렇게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뭐 34라 숫자를 보인다? 그리고 공포에 보인다? 이러면요. 보통 테슬라 같은 이 고속 성장주들은요. 가장 먼저 데미지를 받아요.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이틀이죠. 하루 뭐 8%, 하루 한 7%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에서 도합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 정도 내려오잖아요.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가도 나중 되면 뭐 한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테슬라가요. 이제는 400달러에 올라오고 나서는 420달러 선에서 딱 강력한 지지를 하죠. 더 이상 거기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는 오늘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거의 10% 다 회복했어요. 오늘 오르고 어저께 오르고 해서 다 회복해버렸죠. 10%가. 떨어진 건 다 이 소위 말해 복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테슬라가 완전 체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세. 지금 테슬라 주자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시대에 이제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뭐 확실한 겁니다. 아무리 좀 시장이 어렵고 지금 같은 분위기면요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만 견고하게 버티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 확실하게 이제 강력해졌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지지를 이제 받고 이전에 이제 220달러, 210달러, 180 옛날엔 180에서 220 왔다 갔다 했잖아요. 불과 그게 트럼프 되기 전이니까 한 2, 3개월 전입니다. 근데 이전은요. 압도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210달러 혹은 180달러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때 다시 돌아오면 산다 이랬던 사람들 보십시오. 기회가 안 오죠. 기회가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과거에 많은 주식들을 통해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냥 바이 앤 홀더라. 타이밍 재다가 큰 걸 놓친다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잔잔바리 먹다가 짜장면 값 벌려고 하다가 정말 진짜 크게 먹을 수 있는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주식시장이 오래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보면 본전이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러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나와 안 맞는 값이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요. 좋은 기업을 골라서 바이 앤 홀드 하는 거예요. 멘탈을 잘 관리하고 정교수 TV를 보면요 계속 꾸준하게 그냥 매일매일 보면서 멘탈 관리하면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매하고요 계속 buy and hold 그리고 또 계속 buy the dip 하다 보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자산이 굉장히 커져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 질문을 그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질문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자, 그랬더니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했죠.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Too early to predict the Trump tariff impa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충격을 예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oo earl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이 관세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역설적으로요. 뭘 말하냐면 기자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연준 멤버들이 점도표 있죠. 다 플랜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금리나 두 번도 많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견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연준 멤버들과 연준 의장의 일종의 압박이에요. 트럼프에 대한. 물론 트럼프를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연준을요. 연준 멤버들하고 다 독립적이니까. 그러니까 독립기관이에요. 의회처럼요. 그러니까 이 또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받는 건 뭐냐면요. 트럼프의 이 소위 말해서 관세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것이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는 게 결국은 물가 상승 압박은요, 불가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그냥 상식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연준 의장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관세는, 금리는 두 번도 많을 수 있다. 거의 두 번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봤지만 공포로 내려오는 것은 다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 그런 거거든요. 금리가 안 내려간다니까 어때요? 10년무 금리가 급등하죠. 3.6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요. 그럼 이거 되게 심한 거예요. 4.6이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건요. 말씀드렸지만 투자하기에는요. 너무 높은 금리예요. 이러면 부동산 투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서 마진 투자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건요. 지금 트럼프의 결국은 관세 정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트럼프가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트럼프만의 방식이 2년 안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막 그 방식들은 과거에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 아무튼 요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자, 어찌됐건 관세 정책이고 무슨 정책이건 간에 결국 트럼프 수혜주만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살펴봤던 혼다와 닛산 이 합병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가 참 재밌습니다. 자, 지금 혼다하고 닛산이 머징한다. 이 둘이가 합병한다라고 하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내부 소식통, 즉 혼다와 닛산의 관계자들 있죠. 왜 합병하는가를 내부 조사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 본인들이 테슬라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BYD와 맞서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딜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다고 닛산이 합병하는 거는 중국 BYD가 무서워서 이들이 지금 합병하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좀 보면요.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면 혼다가 이 올해요. 지금 11개월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 계산한 건 343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 거죠. 미국도 혼다가 팔고 있고 뭐 중국도 그렇고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다가 핵심이니까. 근데 닛산도요. 올해 300만 대 좀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600만 대가 넘어가죠. 그러면 굉장히 글로벌하게 소위 말해서 한 3위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뭐 현대와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폭스바겐도 올해 따지고 보면은 보통 한 1000만 대 팔던 회사인데 올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아마 폭스바겐이 올해 한 700만 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혼다나 폭스바겐 혼자서 343만 대, 300만 대인데 BYD가 이번에 376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료는 붙어서 이제는 지는 거예요. 감히 중국 회사에게 뒤진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일본 회사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죠. 특히 혼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옛날에 하찮게 바라봤던 BYD에게 밀린다?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중국 안에서 판매입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혼다의 판매가 중국에서 무려 28%나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 자체도요, 전체적으로 year on year입니다. 전년도 대비 38%나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혼다가 이 자동차 생산에서 38%나 준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 혼다는요, 중국에서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요, 옛날 한때는 토요타 다음으로 혼다였어요. 그만큼 혼다가 굉장했거든요. 특히 옛날에 그 토요타의 캠리와 혼다의 아코드 있죠. 혼다 아코드는 정말 차가 세련되게 멋있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혼다가 캠리와 맞먹는, 소위 맞설 수 있는, 캠리도 사실 토요타의 가장 그 한국의 소나타처럼 대중적인 차였거든요. 정말 그냥 미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가 캠리였습니다. 가성비 좋고 질적으로 좋고 그냥 차가 부드럽고 세련됐었죠, 과거에. 근데 혼다도 아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에게 이제 밀려요. 현대가 차를 잘 만들거든. 디자인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무튼 혼다가 사실은 이 미국에서요, 이 현대에게 정말 혼났어요. 현대에게 정말 혼나가지고 이 랭크가요, 그러니까 판매가 밀려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요즘 혼다차가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만큼 혼다가 고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다도 비상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닛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합병하는데, 근데 BYD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이 둘이 합병해서 BYD를 이기게 하겠다? 싸워서 하겠다? 이거 사실은 이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서는 승산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전기차 시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BYD는 중국의 저임금 저노동으로 사실은 다 승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다는요, 전기차가 지금 없어요, 볼만한 게. 닛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둘이 능력도 없는데, 아니, 능력도 없고, 소위 말해서 쥐뿔도 없는 이 둘이가 합병해봐야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근데 둘 다가 안 되는데 합치면 뭐예요? 그냥 사이즈만 늘어난 거예요. 이러면요, 시간 지나면 재앙이에요. 그냥 오히려 또 같이 망해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우리 제대로 한번 생산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내연차만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유럽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의 한 멤버가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자, 이거 반가운 소식이죠. 유럽이 중앙은행이 지금 이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data dependent is in accordance with our proj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은행들마다 본인들이 뭐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이런 대략적인 예상치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프로젝션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도 이제 유럽의 경제의 흐름과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물가 내리는 거, 뭐 임금 상승 이런 거 다 보면서 프로젝션을 다 예상치를 다 뽑죠. 그러니까 6개월 뒤는 이쯤 갈 거고 또 1년 뒤는 이쯤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이번에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만 보더라도 확실히 금리 인하가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further decrease in interest rate인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유럽이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유럽이 지금 안 좋아요. 유럽이 디플레이션 뭐 수준까지 뭐 이렇게 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유럽이 전쟁까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서는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다 눌리니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이 물가가 내려가 주면요, 미국도 다 결국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미국이 지금은 좀 세지만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자, 그런 맥락에서 읽어본다면 좀 우리가 좀 긴 롱텀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마지막이었으면 스티키한데, 자,
그래도 완전 경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서 계속 쭉 이어가면서 물가를 천천히 잡겠다는 거,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경제가 부러져서 막 사람들 뭐 무너지는 사람 생기고 이 가정이 무너지고 이러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더라도 같이 조금 이렇게 버텨나가면서 천천히 내려서 결국은 우상향해 가는 거, 이런 것이 훨씬 좋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표를 보면요, 지표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전에 테슬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이었죠. 테슬라 직원이 요즘 뭐 유튜버가 되어서 뭐 또 팟캐스트나 다양한 그 라이브 방송에 또 이 실제 그 메이저 레거시 미디어에도 많이 출연해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거든요. 자, 기가 솔깃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most under-discussed thing in analyst world about Tesla is not the new vehicles coming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 있죠. 월가의 뭐 데나이브즈나 또 이 우리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 애널리스트들, 테슬라에 대해 주가에 대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전부 다 450, $500, 515, 600 막 이렇게 제시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애널리스트,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소위 적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under discussed죠. The most under discussed. 가장 소위 말해서 이 좀 작게 그리고 거의 좀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분야가 뭐냐면요, 바로 is not the new vehicles coming.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가 올 것이다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5,000달러짜리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r the growing discussions about the autonomy.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는 뭐 정말 입이 닳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냐?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Rather Tesla next product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테슬라의 next product. 다음 생산물이라는 거예요. 자, 넥스트 프로덕트라면은 뭘까? 뭐 에너지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2만 달러짜리, 정말 2만 달러 아래짜리를 만들까? 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their new way of manufacturing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별표까지 쳤죠. 자, 지금 새로운 제조 방식이라는 거야. 테슬라의 next, 다음 생산품은 뭐냐? 바로 their new way of manufacturing.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그 생산품 중에 메가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조 방식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제조 방식이 바로 테슬라의 넥스트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요즘 테슬라 주가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이 테슬라가 제조하는 그 제조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테슬라에서 일했던 이 친구는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또 이 팟캐스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위에 타이틀도 보십시오. Tesla's revolutionizing manufacturing. 테슬라는 소위 말해서 뭔가를 제조할 때 있어서 제조 자체를 혁명한다는 거예요. 혁신한다는 거예요. 그냥 레볼루션이 혁명 아닙니까? 그냥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 제조 자체를 혁신을 만드는 건데, 근데 we are talking about it. 너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거 좀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매번 소위 말해서 컨퍼런스 때 있죠. 매번 컨퍼런스 때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매번 나오니까 또 익숙하니까, 뭐 또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요, 지난번 쿼터 때 대박을 쳤던 거죠. 그게 뭐였어요? 테슬라 마진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조 단가를 줄여가지고 수익을 다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월가가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it is a big deal. It is a huge step in how products are made today. 자, 오늘날 이 뭔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게 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huge step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I don't think many investment firms have the right research people actually looking into what this impact is.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요 많은 투자 은행들, 투자 회사들이 제대로 된 이 분석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야. 제대로 분석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냥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쓰겠죠.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안다면요,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자율주행을 얘기하듯, 그리고 로봇택시를 얘기하듯 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조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드디어 뭔가 결실을 맺고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리서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엇을 만들어낼지, what is going to enable. 소위 테슬라의 제조 혁신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했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요, 제조 과정 자체를 혁신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요,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산품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건요, 전체적인 테슬라 이 어떤 그 자동차 소위 그 생산품들을 다 바꿔내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가장 큰 혜택이 있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결국은 코스트죠. 결국은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결국은 이 생산품을 생산하는데 비용 자체를 sharing further and further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approaching zero랍니다. 그러니까 제로에 수렴하게끔.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 빵원이 될 때까지, 물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로에 수렴하기까지 계속해서 비용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 혁신을 만들어내면 비용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이 분기 발표 때 드러났던 거죠.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속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게 나타났는데 그게 처음에는 표가 안 나죠. 근데 가는 갈수록 이게 exponential growth 하듯이 성장해 버리니까, 자, 그때 굉장히 이 결과가 아주 크게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왜냐? 테슬라가 이제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계속 further and further, 점점 더 이 비용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계속 붙을 때 정말 크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더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도 비용 절감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시너지가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 사람들이 얘기를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좀 얘기했었거든요. 그 처음 테슬라 측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 단계를 혁신한다 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좀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안 나오죠. 전부 다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에만 이제 감춰버렸거든요. 그러나 테슬라가 지금 생산 과정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 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어떻게 사이버 트럭을 생산해야지 비용이 절감될 건가? 여러분, 사이버 트럭이요, 원래 처음 생산될 때 이게 마진이 안 나온다 그랬죠. 마이너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머스크가 뭐 반 조크식으로, 농담식으로 역대급의 테슬라 기술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망할지도 모른다면서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게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머스크의 인생 철학에서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머스크는 그러면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소식 들렸죠. 지난 분기에도. 그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것만큼 대단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사이버 트럭이 생산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내고 만들 것인가, 그것에 테슬라가 집중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테슬라 옵티머스도 결국 단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를 어떻게 하면 쉽고 단순하게 생산해서 비용은 줄이면서, 그러면서 생산은 극대화하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머스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지금 테슬라가 공장 자체를요,
다양한 공장 자체를 생산을 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면서 비용을 소위 말해 최소화시키는 그걸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현재 계속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얀라고 보게 되면요, 이 소위 소위 비용을 줄이는 이 생산 과정을 혁신하는 거 계속해서 시간을 들일 때마다 이걸 perfectionic, 그러니까 완벽에 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공장 전체를 디자인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다룰 때도 디자인하고 똑같이 연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공장 자체도 아예 중국 공장, 뭐 이번에 메가팩토리 공장도 경험이 쌓이니까 점점 더 오히려 생산하는데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 버리죠. 과거보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그리고 25,000달러짜리 그 자동차 낼 때도요, 한 번에 4개씩 찍어내려고 했었어요. 원래 계획은요. 근데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그렇고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존 모델 Y나 모델들이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자체로 사실은 원래 한꺼번에 4개씩 찍어내려고 하는 거 새롭게 아예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베스트지만 이거는 차선으로 하는 건데 이거 자체도요, 결국은 비용 절감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테슬라가 여러 스펙이랄지 앞으로 그 어떤 그 테슬라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노력인데, 이게 다른 기업들과 차별점을 만드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다른 회사들은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냐 하면 무조건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팔면 이게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게 기본 기업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계속 생산 과정 자체를 계속 혁신화시키죠. 그러니까 모델 Y를 만들고 모델 3를 만들고 이제는 점점 더 줄일 거 줄이고 계속해서 더 업데이트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양쪽으로 대량 생산하면 대량 생산한 대로 뭐 마진이 좋아지는데, 지금 원래 그 공정 자체를 혁신적으로 만드니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이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의 비밀병기예요, 여러분. 머스크가 왜 자신하냐면 항상 제조 능력에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4분기도요, 주목해야 될 점은 제조 능력이 향상되어서 얼마만큼 마진이 또 좋아지는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제가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마켓 워치. 자, 뭐 주식시장에 영향력 있는 신문 아닙니까? 자, 마켓 워치가요 뭘 얘기했느냐 보십시오. Cathie Wood ETF keeps selling Tesla stock even she gets more bullish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캐티 우드의 그 아크 K 있죠. 그 아크 K와 그 특히 그 시그니처인데, 자, 이 캐티 우드가 돈나무라고 운영하는 ETF를 왜 자꾸 테슬라 주식을 파냐라는 거야. 계속 판다는 거예요. 판다는 걸 강조하면서, 아니, 불리시하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불리시하 되면서 왜 자꾸 파냐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한 달 내내 팔았거든요. 매주마다 팔았다고요. 아마 다음 주에 또 팔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MSM repeats the same story every single tim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매번 매 순간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돈나무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팔면 0.8%, 지난번에 0.09%죠. 0.1%도 안 됩니다. 1%도 아닌데 0.09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발톱의 때만큼 판 거 아닙니까? 정말 미미할 정도로 팔아가지고 그냥 그것들이 이 ETF에 그냥 구조상 파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리밸런싱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래 15%도 많이 주는 건데 16.9%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좀 팔아서 이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건데, 비중 조절인데 언론들은요 매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꼬듯이 얘기하죠. 아니,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돈나무는 특히 뭐 앞으로 지금 그 10배 이상 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파냐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마켓 와치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켓 와치도 그렇고 뭐 너도 나도 자기 복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이 메이저 언론들은요 계속해서 옆에 사람이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말만 바꿔서 또 앵무새처럼 얘기하고요. 또 옆에 언론도 계속 그래요. 말만 바꿔요. 뭐 말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요. 패러프레이즈 한다 그러잖아요. 살짝 바꿔요. 그러면서 이걸 재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있는 언론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들은 얘는 돈나무라는 주가가 10배 뛴다 놓고 왜 자기는 왜 팔어? 이런 식으로 또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은요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처럼 자세하게 설명 안 하잖아요. 저처럼 뭐 왜 이렇게 하냐? 지금 0.0 몇 퍼센트 팔았는데 의미 없는 숫자다. 이게 15%인데 16% 이상 올랐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친절한 설명할까요? 우리처럼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2030년도까지는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우리 그런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걸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의 문제가 또 계속해서 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죠. 그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또 제 채널을 보셔야겠죠. 봐야지 이 부분에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